선도지구 선정을 앞두고 우리가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을 것 같아서 와봤습니다. 시범단지 국민평형이 매매가가 15억을 다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웬만한 서울의 신축 아파트를 다 이겨버리는 분당의 힘이 뭐가 있는지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당이 재밌는 게 서수정, 서현, 순회, 정자 쪽에 이렇게 역을 중심으로 해서 중심 상업지구 존이 이렇게 딱 광장처럼 펼쳐져 있고, 그 다음에 아파트들이 시작이 돼요. 사람이 되게 많지. 그래서 여기는 AK 플라자인데 분당과 인생을 같이 했지. 옛날에는 이제 애경 백화점이었지. 서현역 상권의 중심입니다. 서현역을 지나서 우리가 시범단지 쪽으로 가볼 예정입니다. 27주년이야. 27주년. 분당이 입주가 30년 차를 넘어가니까 거의 분당의 역사와 함께 커온 곳이니 사람이 항상 많지. 이렇게 여기는 뭐 백화점이라기보다는 되게 주민들의 생활 밀착형 상권이지. 부담 없이 그냥 지하철 이용하면서 약속 장소로 이렇게 만나는 곳이 AK몰이죠. 동네 방앗간 같은 곳이지 여기가. 그치? 문턱이 이렇게 닳도록 드나드는 신도시 느낌 중심 상가. 빠바박 딱 때리잖아. 나오자마자 딱딱딱 때리잖아 간판이. 어디든 이렇게 의원이 있어. 많이 아파 우리나라 사람들. 그치? 아프거나 배고프거나. 분당이 1991년부터 시범단지를 시작으로 입주를 했어요. 그러니까 횟수로는 33, 4년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 거지. 30대에 입주한 젊은 처자가 이제 환갑이 넘은 할머니가 된 거지. 그치? 실제로 30, 40대가 처음 입주할 때 비율이 높았겠지.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30년 거주하면서 이제 재건축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1기 신도시 전체가 선도지구 선정을 앞두고 관심이 뜨거운데, 그 선도지구 지정에 유력한 서현, 순회, 정자동을 오늘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합 재건축이다 보니까 뭐 세대수가 5,000세대가 막 넘어가고 그래요. 통합해서 이제 재건축을 준공했을 경우에. 지금 시범단지들 국민평형 기준으로 얼마일까요? 땡! 15억이 넘어가. 다 15억이 넘어가. 그러니까 웬만한 서울 15억대 구간 되게 좋은 곳들 많이 있거든요. 남쪽에 있는 뭐 동작구, 구로구, 영등포구 웬만한 쪽에 기축 단지들보다 훨씬 비싸요. 훨씬 비싸. 아무래도 이 재건축 이슈가 있으니까 최근 들어서도 뭐 8월에 거래량이 어마어마했었고, 1기 신도시 중에서도 선도지구지. 가장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곳이 이제 분당이 아닐까 싶습니다. 초품화, 삼성, 한신, 그리고 시범 한양, 여기가 이제 시범단지라고 불리는 곳이죠. 그러니까 시범단지 각 사이에는 이렇게 해서 통로들이 있는데 인도와 도로가 있고, 그 사이사이에 단지 내 상가들,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준주거 상가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아기자기한 학원들 뭐 그런 것들이 쭉 이제 늘어서 있죠. 그래서 동네 상권도 이용하기에도 수월하고, 역 쪽으로 가면 중심 상권 이용하기에도 수월한 입지의 정석, 신도시의 정석 분당입니다. 쾌적해. 분해 나지. 특히나 시범단지들이 좋은 게 재건축에 있어서 유리한 것들이 대형 평형이 되게 많아요. 재건축을 추진하면서 이제 동의서를 받았잖아요. 선도지구 신청에 대한 동의서를 받았는데 지금 뭐 96% 초과하고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 그 퍼센테이지인데, 거의 대부분의 조합원이 다 찬성했다는 거지. 그래서 어마어마한 관심과 열정적인 조합원님들의 성원을 느낄 수가 있는. 개발의 진실이다. 개발해야 될 것이 진짜 많으니까. 원도심 성남도 그렇고, 살기 좋은 분당도
상품이 낡았으니까 재건축해야 되니까 위례는 택지로 개발을 했고, 그다음에 수정구, 중원구 쪽, 특히나 중원구 쪽은 워낙에 저층 노후주거지 밀집 지역이어서 재개발해야 되고, 그러니까 성남은 개발해야 되는 것들이 엄청 많이 있지. 고니를 이렇게 둥글리는 이런 게 평촌에도 그렇고 일개 신도시에 그 당시에 유행했었어. 90년대에. 낭만적이지. 등나무에 등지고 앉겠습니다. 근데 분당이 지금은 판교에 평당가가 밀리죠. 왜냐면 연식도 있고 뭐 일자리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좀 지역적인 특성이 다르니까. 근데 재건축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또 달라질 거예요. 분당에서 좋은 집을 사겠다? 서수정, 서현, 순회, 정자 요 안에서 하시면 돼요. 하시면 되는데 서현은 시범단지로 유명하죠. 그래서 91년부터 입주한 시범단지가 모여있는 곳이고, 여기는 삼성, 한신, 한양아파트, 그리고 우성, 현대 이렇게 있는데, 삼성, 한신과 한양 시범단지라고 하고 더 시범 이렇게 해서 선도지구를 이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선도지구 발표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더 시범 통합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설계안이 나왔는데 68층으로 설계안이 나왔어요. 그래서 더 시범은 시범 우성, 시범 현대, 장안타운 이렇게 3개 단지가 지금 상태만으로도 3,713 가구인데, 통합재건축하면 5,200가구 정도로 대규모 단지로 통합해서 재건축이 진행이 됩니다. 서현역 바로 코앞에. 이 분당 시범단지들의 공통점이 소형 평형이 있어요. 10평대부터 70평대까지. 평형 구성이 대형 평형까지 구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재건축의 사업성에 있어서도 시범단지가 좀 유리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시범단지는 선호되는 서현중학교도 또 품고 있어서 요즘에는 원하는 중학교 가려면 초등학교 2학년 뭐 정도의 전학을 와야지 조금 안정권이다라고 할 수 있고, 늦어도 뭐 3학년 이렇게 와야지. 왜냐하면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근거리 배정 우선 원칙이긴 한데 다 근거리잖아. 근거리인데 이 중에서 누가 더 오래 여기에 또 거주 기간 같은 것들을 보기 때문에 그 순서로 커트라인을 잘라요. 그래서 2학년 정도의 이사를 와야, 전학을 와야 또 안정권이다, 원하는 중학교에 들어갈 수 있다,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분당은 지금 기존의 학군지로서의 면모는 당연히 지금도 여전히 건재하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가장 큰 이슈가, 가장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재건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선도지구에 선정되느냐가 현재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되게 조심스럽다. 한 단지 한 단지 전부가 선도지구 선정을 원하고 있고, 근데 이제 선도지구 선정이 올해 한 해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올해 선정을 하고 내년에 또 계속 선정을 해가요. 이렇게 로테이션 하면서. 근데 이제 선도지구 빨리 선정돼서 빨리빨리 추진을 하고 싶은 거지. 성남시에서 이야기하는 당연히 빠른 추진 진행하려고 하는데 물리적인 시간들이 사실 필요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2026년, 7년 이주한다 이런 것들은 조금 물리적으로 좀 어렵지 않나? 이런 거 넣으면 힘들지 않나? 왜냐면은 이 재건축이 단순히 막 불편하다기보다는 자산 가치 상승의 의미가 또 있으니까. 그래서 신축 단지의 힘 뭐 이런 것들을 다 알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너무나 완벽한 주변 인프라 대비 상품만 지금 되게 낡은 거잖아. 이 상품까지 이제 되면은 여기는 진짜 뭐 퍼펙트 시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과정들이 되게 지난하겠지. 어렵겠죠. 단지를 통합해서 재건축한다는 게 진짜 어려운 일이지. 그래서 나는 이런 어려움을 이미 당연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느티마을 4단지 5단지 이주 나가고 할 때 우리 그때 인장이 되게 많이 왔잖아요. 그때 기억나는데 우리가 그때 장이 안 좋았어. 그래서 내가 재작년 머니쇼인가에 나가가지고 머니쇼에서 막 강의하고 어떤 남성분이 질문을 하셨는데, 본인이 3억이 있는데 분당에서 뭘 사고 싶다. 근데 분당 그때 갭 투자도 6억이었거든요. 그래서 3억을 뭐 살고 싶다 했을 때 내가 추천했던 게 느티마을 4단지 5단지가 그때 우리가 임장 갔을 때 3억 6천 초투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총 매매가로 따지면 추가 분담금까지 했을 때 한 13억 정도로 총 매매가 느티마을의 국민평형을 받을 수 있는 거였는데 지금 19억이다. 아무튼 그게 초투 3억대로 들어갔었는데 아마 모르니까 못 사셨을 거야.
실거주로 보는데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실거주 플러스 알파가 확실히 있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접근해야지 뭐 몇 년 안에 이주 나가고 몇 년 안에 입주하고 이거는 사실 어려울 수 있지. 물론 이제 선도지구는 선도지구다 보니까 최초 선도지구는 뭐 시에서 되게 에너지를 많이 쏟아서 추진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당연히 있겠지. 그리고 이게 용적률도 높여주고 여러 가지 특혜를 주고 패스트트랙 만들고 이렇게 정책적으로 많이 할 수 있는데 또 그에 따른 기부 체납이라든지 공공의 어떤 이익에 적합한 것들을 이제 배치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그 용적률 늘어난 거에서 이래저래 빼고 하면 사실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에 따른 분담금의 부담이 당연히 있을 수 있는 부분이고 이제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이제 딱 수면 위로 떠올랐을 때 반대하는 사람들이 또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또 지연되는 거고 하는 거지. 그래서 재건축이 참 쉽지가 않아. 왜냐면은 그동안의 저층 재건축도 참 쉽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중층 재건축의 시대가 왔잖아. 그리고 무엇보다 뭔가 재건축계 산막을 여는 일기 신도시의 재건축 시대가 지금 왔잖아요. 근데 마냥 희망적일 수는 없다. 그래서 정확히 잘 미래 가치를 보고 재건축을 보시되 분당의 지금 현재 입지 가치 그걸 보고 장기적으로 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는 시범단지를 지나서 이쪽 효자촌, 효자촌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 샛별마을 그리고 순회동 쪽으로 이제 가고 있어요. 순회역 쪽에서는 양지마을, 파크타운, 그다음에 푸른마을 이 배치가 되어 있고 그 사이를 이렇게 시범단지하고 디귿자처럼 연결해 주는 게 샛별마을이에요. 샛별마을도 이번에 선도지구 선정에 또 유력한 그런 곳이기도 하죠. 샛별마을은 용적률이라든지 대지지분이라든지 되게 훌륭한 곳이에요. 그래서 샛별마을의 진가가 또 이제 재건축을 하게 되면서 드러나겠죠. 아니 분당하면 학군 이야기를 드릴 수가 없으니까 분당 뭐 첫 번째 이슈는 현재 뭐 재건축이고 그 다음에 분당이 분당일 수 있는 이유는 지금 같은 저력과 내공을 갖추게 된 데에는 뭐 되게 다양한 요소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또 학군의 힘을 무시할 수가 없고 학군이 학원가 형성, 입결, 입시 결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분당 내에서는 서현, 순회, 정자 쪽, 순회중, 내정중 그리고 서현중 인기 있는 중학교들이 많이 있고 그러니까 학군이라는 게 결국은 입시 결과 당연히 뭐 중요한 건데 학원가와 그리고 중학교 얼마나 잘 형성이 되어 있는 학업 성취도가 얼마나 높은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정자역 쪽에 파크뷰 일자리를 끼고 있는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이런 곳들이 백현중학교도 이제 따라서 선호학군으로 떠오르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각각 학원가가 약간 특징이 다른데 순회하고 정자 이런 쪽으로 초중고 학원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 사이사이에 이렇게 보습학원이라고 하죠. 조그마한 보습학원들도 많이 있고 여기는 뭐 면학 분위기가 공부할 수밖에 없어. 단지 내에 뭐 유해시설들이 없고 아파트와 그리고 단지 내 상가들, 공원, 학교 이런 것들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거 지역에서 편안하게 자녀들 교육시키기 되게 좋은 곳이고, 분당 자체가 그 비비고요. 비비큐도 아니고 비비라고 분당 내에 일자리가 되게 많이 있어. 판교 쪽도, 판교도 분당구잖아요. 그래서 판교 쪽, 그리고 기본적으로 분당 쪽에도 관공서라든지 그다음 대기업들, 첨단 산업 이런 고급 일자리들이 많기 때문에 직주 근접에 교통과 그리고 교육과 환경 많은 부분이 이제 충족되는 입지가 되게 좋은 곳이고, 이게 들고 나는 게 많이 없어. 오히려 들어오려고 하는 인구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아파트는 낡았지만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학군이 좋은 분당 쪽으로 장기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대치동 같은 경우는 아이들 자녀들 교육이 끝나면 이제 부모님들이 다른 곳으로 이사 가거나 나가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분당은 자녀를 교육시키고 또 자녀 교육이 끝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주 여건이 너무 좋으니까 이제 외부로 이동하지 않으시고 그냥 분당 내에서 계속 거주하게 되는, 그래서 오랫동안 뭐 수십 년씩 거주하는 그런 분들이 많은 곳이 또 분당이기도 하죠. 분당이 또 집값이 잘 올라죠. 지금 분당의 좋은 단지들, 뭐 시범단지라든지 그다음에 정자동 쪽, 서현동 이런 쪽들은 국민평형 아파트 매매가가 뭐 15억대 구간에서 낮게는 뭐 13, 14억대 구간까지 이렇게 웬만한 서울 아파트, 뭐 신축 아파트보다 더 매매가가 잘 형성이 되어 있어서 거주도 만족하고, 그리고 투자에 있어서도 집을 자산으로서 가치에 있어서도 방어를 잘 하고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사실 떠날 이유가 없죠. 근데 거기다가 재건축이 된다고 하니 이거 매도하고 가서 갈 곳이 없는 거야. 그래서 분당이 향후에도 아마 슬럼화되진 않을 거야. 재건축을 계속 진행을 순환하면서 재건축을 해서, 지금 분당이 9만 6천 세대 정도로 조성이 되어 있으니까 한 가구 수로 따지면 30만, 그치? 30만 정도가 넘는 인구가 분당에서, 일기 신도시에서 되게 만족하면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수요도 밀려오고 있으니까 아래쪽에서도 분당으로 오려고 하는 수요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교육을 생각한다면 구도심 성남에서도 서울로 들어가거나 그도 아니라면 선택지가 분당이거든요. 그래서 위쪽과 아래쪽에서 지속적으로 대기 수요가 있는 분당. 분당의 집값은 앞으로도 이런 여러 가지 교집합들이 만나면서 수요와 그리고 미래가치, 기대치 이런 것들이 만나면서 굉장히 탄탄할 곳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분당은 어지간한 서울보다 비쌉니다. 그래서 분당에 갭 투자하기 사실 쉽지 않고, 보통 이제 실수요자들은 LTV 50% 이상 많이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대출 규제도 있고 해서 우리 9억 이하 같은 경우에는 신생아 특례라든지 뭐 되게 다양한 대출들을 일으켜서 9억 이하의 주택들은 정책자금 대출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서민 실수요자 LTV 그리고 70% 일으켜서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데, 12억에서 15억대 구간이 되는 아파트들은 오히려 대출을 많이 일으키지 않는 그런 구간들이에요. 그래서 분당에 이제 거주하겠다, 매수하겠다라고 하면 초기에 투입되는 비용이 만만치 않은 거지. 그래서 무주택자가 바로 분당으로 들어오기는 사실 그런 경우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비율은 좀 낮고 1주택자들이 갈아타기 하는 곳으로 선택하는 곳이 분당이기도 하죠. 그래서 투입되는 비용은 많다. 단지 잘 선별해야 되고, 좀 느긋하게 기간을 가지고 나 분당에서 지금 현재 낡은 아파트를 사서 좀 새 아파트가 될 때까지 자산 가치가 상승하는 것들을 또 자녀 키우면서 여기서 교육시키면서 보겠다라고 하시는 그런 어떤 거주로서의 가치를 더 크게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오시면 좋을 것 같아. 근데 또 분당이 안 오르느냐? 웬만한 서울보다 더 잘 올라요. 순회역에서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 양파푸가 있어요. 양파푸, 양지, 파크타운, 그다음에 푸른마을. 순회 동네 학원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양지마을, 파크타운 사이의 준주거 지역의 학원가입니다. 우리는
순회역을 향해서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지 마을의 청구 아파트입니다. 도색을 다 했어요.